네, 의사당 1번 출구 여의도의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님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살이 너무 많이 빠지셨어요. 예, 요즘 계속 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빛의 혁명으로 새로운 예. 정부가 창출됐는데 예, 뭐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신가요? 아니요, 고민 없고 늘, 예, 네, 그래서 불철주야로 이제 국민을 네. 위해서 이제 예. 일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깊은 네.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네. 사안이 있죠. 네. 김건희 씨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오늘 심사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역사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건데요. 그 영부인이라고 하는 존재, 네, 늘 대통령 뒤에서 네, 이렇게 봉사활동만 하고 조용하게 내조하는 네, 어떤 그 상이 잡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김건희 씨는 정말 예외적이에요. 오죽하면 김건희 씨의 남동생이라는 분이 네, 이 정권은 5대5 정권이다. 윤석열 반, 김건희 반. 네. 인사까지 다 5대5로 나누기로 했다. 이런 네. 말까지 들리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네. 구속영장 심사라고 하는 이런 네. 현실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네. 본인에겐 불행일지 몰라도 우리나라에는 더 큰 불행이었죠. 아하. 그래서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서 반드시 구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은 요새 변호사님 법조계 유행하는 말 아세요? 아, 어떤 겁니까? 옛날에는 1도 2부 3백. 아, 그러니까 일단 도망가고 아하. 그다음 부인하고 부인하고? 그다음에 빽 있는 사람을 통해서 힘을 써라. 아하. 근데 김건희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었죠. 그렇죠. 네. 도는 도주할 필요가 없는 네. 권력에서 보호가 네, 됐었는데 네. 여기에 추가된 거 하나 어떤 겁니까? 판사복이 있어야 된다. 아, 판사 복이 있어야 예, 된다. 그러니까 죄가 있든 없든 네. 간에 네. 지금 판사복이 있어야 되는데 직위원의 경우를 보면은 네. 역시 네. 조희대를 비롯해서 판사복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구속 영장 심사 재판부를 존경하고 존중합니다만 네. 마지막 일말의 불안감 네. 그런 건 항상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결국엔 특검이 조사 16시간 예. 만에 예. 구속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빠르다, 예. 예상 외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16시간은 네. 김건희 씨 본인에 대한 조사를 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수사를 쭉 하다가 네. 본건 핵심 인물을 딱 소위 이제 잡아채서 꼬린시킨다 그러잖아요. 네. 구속시킬 때 마지막 단계에 김건희에 대한 네. 조사가 16시간이라는 네. 것이었고 그 전에 특검이 한 달 이상 충분히 조사를 해서 그야말로 각 범죄 유형별로 네. 대상별로 네. 김건희가 직접 관련된 거 명태균 건진까지도 전부 모아가지고 네. 네. 그거를 가지고 김건희 본인에 대한 것만 16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빠른 수사인 건 사실이지만은 네. 네. 충분히 숙성돼서 이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단계에 돼 있다라고 하는 표현 아닐까 생각을 네네. 합니다. 특히 그 의견서가 예. 굉장히 분량이 이례적입니다. 848쪽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어떤 주장들이 좀 담겨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건희 씨가 국정농단에 네. 윤석열 정권의 핵심 실세다라고 네. 하는 건 다 아하. 이해가 돼 있잖아요. 국정농단의 핵심 실세. 실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죄가 많은 거예요. 일단은 너무 많구나. 네, 너무 많고 그다음에 그 범죄 각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사실이 적시되고 소명이 되어 있지 않겠나. 그렇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네. 이 김건희 씨가 네. 뭐 나는 이런 식으로는 수사 못 받는다. 아하. 뭐 하루에 뭐 한 건당 서너 시간씩만 하겠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이 사법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하면서 네. 조사를 회피하려고 했던 거. 그다음에 각종 그 말 맞추기, 증거인멸.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의 사건의 중대성, 네. 거기다가 이제 재발 방지, 네. 재범의 우려 네. 이런 것을 전부를 다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사건만 담은 게 아니라 네. 이 김건희 씨가 법을 어떻게 보느냐, 네. 이 사법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네. 그런 것까지 다 담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두터워질 수밖에 없지 않나. 네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장소적인 예. 것도 좀 이례적인 게 있는데 지금 예. 분량 얘기하셨고요. 예. 특검이 김건희 구금 및 인치 장소를 윤석열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 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거든요. 예.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김건희 특검에서는 네. 벌써 윤석열을 수차례 네. 이렇게 구인 내지는 인치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들이 얼마나 완강하게 법에 저항을 하고 네. 어떤 순간에는 이런 것까지 노릴 겁니다.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나는 조사 한 번도 안 받고 수사도 안 받았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이 구속하고 네. 이렇게 그 법적으로 최고형을 때린다. 이런 네. 거는 용납할 수 없다. 결국은 아. 역사의 법정에 나는 다시 서겠다고 하는 아. 정치의 과정이에요. 네. 이 정치에 김건희하고 결정적으로 네. 말 맞추기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네. 바로 서울구치소잖아요. 그리고 이 공간에 들어가면은 구치소장이 또 두 사람의 네. 어떤 보이지 않는 네. 의사소통 네. 이걸 이제 통방이라고 하거든요. 네. 방과 방 사이에 서로 연락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걸 아, 통방. 아하. 통방을 할 수도 있고 네네. 또 이 윤석열이 또 이렇게 편지를 주는 거 네네. 이건 이제 비둘기를 날린다라고 아, 비둘기를 하는데 날린다. 비둘기도 날릴 수 있고 통방을 할 수도 있고 네네네. 또 서울구치소는 구치소대로 너무 부담스럽고 그렇죠. 네. 하니까 특검은 특검대로 네. 또 서울구치소는 구치소대로 네. 양쪽 모두 다 네. 서울구치소가 아니길 네. 바란 결과가 바로 남부구치소로 아. 오늘 이제 영장을 다 이제 심사한 다음에 네네네. 잠시 대기하는 장소로서 남부구치소가 아니겠나. 그럼 뭐 관리적인 예.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함이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속이 되면 또 남부구치소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네. 아하. 구속 이후에 그러면 또 서울구치소로 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두 범죄자 핵심 범죄를 네. 분리해야 될 네, 필요성. 그렇기 때문에 남부구치소가 아니겠습니까? 그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독방이 있지만 왼쪽 오른쪽 방을 비워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뭐 특혜 논란도 있지만 어떤 거를 함에 있어서 둘이 같이 둔다면 서울구치소가 부담이 가중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 전에 그 두 개 방 비워놓은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당연하죠. 예. 이제 범죄자들이 네. 이제 모아놓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저기 이제 윤석열 같은 사람이 네네. 와요. 네네. 아침부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유, 범털이라 그래. 범털. 범털. 그러니까 이거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힘든 사람이 감옥에 들어온 거잖아요. 아, 네. 그러면은 양쪽에 있는 이제 네. 그 수감되어 있는 다른 범죄자들 아하.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야, 뭐라고 하나. 교도관은 윤석열에게 뭐라고 할까? 하나. 윤석열은 교도관을 불러가지고 이리 와봐 그래갖고 오늘 변호사 나 좀 빨리 나 좀 데리고 나 좀 빨리 오늘 오라 그래. 네. 10시인데 9시까지 오라 그래요. 아니면 오늘은 힘드니까 날도 더우니까 네. 저녁 6시가 아니고 저녁 10시까지 하라고 그래. 어.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옆에 방이 있으면 다 들리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진짜 특혜인 거예요. 아하. 그리고 범죄인의 어떤 그 증거 인멸이나 이런 것을 사실상 조장하는 행위예요. 조장하는 행위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평균 네. 교도소 구치소가 과밀이어 가지고 네. 127%. 네. 그러니까는 10,000명을 수용해야 된다면 12,700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어허. 근데 서울구치소라든지 이 수도권에는 네네. 더 높습니다. 한 135% 돼요. 아, 수용률이 굉장히 좀 높네요. 그러니까 방이 없어요. 방이 없네요. 근데 네. 두 개를 비워놨어요. 비워놨어. 이 두 개를 비워놓은 거는 윤석열에 대한 특혜와 아. 범죄 은닉 등 범죄. 외부와의 연락, 소통을 아하. 위해서 아. 마련해준 일종의 방음벽을 두 개를 설치해줬다. 아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과거에도 전직 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방 비워주고 이런 특혜들이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 이 검찰 출신이고 하기 네, 때문에 네. 항상 그런 거 봤을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 잘 옆방에 알죠. 누구 있냐, 네. 누구를 통해서 연락할 수도 있다. 이런 네. 것까지 다 관리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 아예 비워버렸다 아하. 하는 건 이 윤석열 방 양쪽으로 방음 벽을 설치하고 시선을 다 차단한 거죠. 아. 네.
그런 특혜 문제가 계속 문제가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다시 김건희 씨 돌아와서 특검이 이제 여러 가지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여러 예.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특히 예. 증거인멸 파트에 좀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 직전에 노트북을 지워버렸고, 그다음에 휴대폰 비밀번호도 주지 않았다. 네, 좀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하는 행위가 똑같아요. 김용현도 아하. 구속이 되면서 자신의 최측근한테 이 컴퓨터를 때려 부수라 그래가지고 다 때려 부수다가 손을 다쳤다. 그리고 그 이 문서를 다 세 단계 그 세절하는데 3시간 반이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맨 먼저 노트북 컴퓨터 파기하고 그다음에 요새 그 뭐라더라 정보의 뭐 보고라고 하는 핸드폰을 이미 여러 번 교체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마저 하나를 이제 그 특검에서 하나를 이제 압색해서 가져갔다고는 하지만 그쵸. 몇 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었겠죠. 그거를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측근이 갖고 있었던 핸드폰까지도 다 없애거나 뭐 초기화하거나 이런 것들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얼마나 준비를 해왔던가. 증거는 없어.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핸드폰 뭐 노트북 다 이제 없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자신 있어. 끝까지 나 이걸로 버틸 거야. 몸도 아프다고 할 거야. 또 성실하게 이 검찰에 지난번에 조사도 받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구속 안 될 수 있어. 그렇게 주장할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는 싹 없앴으니까 뭐 증거 인멸할 거 없습니다. 이미 증거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김용현 얘기하셨는데 김용현이나 이상민이나 김건희나 김건희 뭐 집사 측근들 다 서로 내통해서 증거 인멸에 대한 어떤 그 공모를 했다고 좀 봐야 될까요? 아이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 예를 들어서 김용현이 전 국방장관입니다.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양심선언을 하려고 하니까 어땠습니까? 자신이 변호사 돼주겠다. 맞습니다. 네, 그렇죠. 두 사람의 피의자를 맞게 한 변호사가 맞게 한다는 건 뭡니까? 그런 것처럼 말 맞추기 증거인멸은 기본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감시의 용도로도 변호사를 붙여주겠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네요. 있고. 그러니까는 이상민뿐만이 아니라 이 그 또 박성재 법무장관이랑 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최상목까지 서울법대 출신이잖아요. 윤석열까지. 이 사람들 정말 이 법을 어떻게 활용해서 악용해서 빠져나가고 증거를 인멸하고 법의 구멍을 잘 아는 최고의 사람들. 전문가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법 기술자들이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김건희의 문고리 3인방도 있죠. 그래서 특검 수사 전후로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정황까지 드러났거든요. 그렇죠. 초기화 당연히 제일 먼저 했을 게 초기화할 겁니다. 초기화했다가 이제 버려야 되는데 버리면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사실상 깡통 아무것도 안 들었습니다. 줘가지고 일종의 이제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데. 초기화는 잘해야 됩니다. 초기화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15번 이상 초기화를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15번 6번 이상 초기화를 해야 된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분이 초기화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특검 조사에서 김건희 씨는 뭐 출석은 했습니다. 물론 윤석열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거나 부인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기억 안 난다. 그렇죠. 모른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해가지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아주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1도 2부 도망가다가 잡히면은 부인한다. 끝까지 부인하는 거고 그런 속에서 이제 뭐 특검이라든가 외부 인맥을 통해서 또 다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기본 전략을 다 쓰고 있는 거죠. 검찰에 대해서 특검이 됐든 일반 검찰이 됐든 기본 전략은 부인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기억 안 나고 증거 인멸하고 말 맞추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반복할 겁니다. 그 선물
사건으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서희건설 얘기도 나오고요. 통일부 얘기도 나옵니다. 목걸이 명품 참 김건희 명품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명품을 왜 좋아하냐면요. 네. 하나는 권력의 상징인. 명품이 권력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나 이 정도를 이제 치장하고 다닐 수 있는 권력의 상징. 뭐 다이아라든지 뭐 시계라든지. 나 능력 있다. 네. 근데요.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네. 아이 대통령 영부인이 뭐 그런 게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 그 만족하지 못하는 네. 스스로 느끼는 어떤 그 컴플렉스 컴플렉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김건희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나요? 이제 허언증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을 포장을 하면서 사실 나도 대단한 사람이야. 나도 당신들한테 밀리지 않아. 뭐 교수가 됐든 뭐 변호사가 됐든 전문가가 됐든 경력이 됐든 밀리지 않아. 그래서 누가 봐도 당신 아니야 이러거든요. 아니면서 계속 당신의 젊은 시절까지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포장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다이아로서의 권력, 그 다음에 어떤 그 진주 목걸이 같은 그 뭐 아펠인가 뭔가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아펠. 나를 공격하지 마세요. 나도 약하고 연약한 여성이에요. 라든지 이런 식의 것들로 이제 일종의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다. 그 발언도 결국에는 그런 일종의 장치죠. 시계가 사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요새 시계 차고 다니는 분들, 시계업 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죠. 그런 게 왜 필요하겠어요? 대통령 부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는 어떤 욕망과 갈증, 자신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나는 이렇게 권력이 있으니까 따라주세요. 그다음에 앞으로 나를 만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계속 제공해 주세요까지. 그러니까는 이런 분들이 영부인이었다는 게 참 슬픈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비극이 아닐 수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 포토존에 서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거를 영장에 대비한 어떤 프레임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죠. 나는 약하고 그다음에 한 일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을 구속해서 뭐 득이 되느냐. 나 같은 사람은 내버려 둬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호소이면서 동시에 나를 도대체 왜 구속하고 수사하는지 모르겠다. 일종의 그 순진무구. 난 아무것도 아닌데 왜 조사하고 수사하냐. 나는 그야말로 무지 그리고 순수 그리고 결백하다. 그런 주장이겠죠. 또 명태균 여론조사가 특검의 3대 그 핵심 사항 중에 하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걸 직접 지시했다. 아니다. 난 결과만 받아봤다. 좀 의견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을 왜 김건희 씨가 활용을 했을까? 내지는 두 사람의 그러한 결탁과 정치적인 유대가 왜 형성이 됐을까? 라고 하는 것은 이 짧은 시간에 명태균이 갖고 있는 여론조사의 기법을 통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것이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당내 경선은 물론이고 그때 이재명 후보하고 경쟁 이런 과정에서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여론 조작을 할 수 있다. 그건 이제 스핀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방향으로 돌리는 거 이걸 스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스핀 닥터를 여론 조사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프레임만 알고 있잖아요. 이 프레임 하나의 틀로 규정해서 박제시켜서 모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역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쭉 끌고 가는 것을 스핀이라고 그러는데 이 스핀을 먹일 수 있는 가장 큰 소재가 뭐냐 여론조사예요. 이 여론조사의 효과를 명태균과 김건희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특정 언론에 줬을 때 그것이 가져오는 증폭 효과. 이거 하나가 가져다주는 증폭 효과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계속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돈보다도 더 엄청난 무기. 그 효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혜택과 어떤 그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뇌물죄 이상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관행이다. 정치권이라면 누구다 하는 거다. 그럼 민주당에서는 관행은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합니까? 왜냐하면은 이 뭐라 그러죠? 그 안심번호 따고 해가지고 안심번호 따서 공표하고 이런 요소하는데 2주 이상 여론조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되고 중앙선거관리에 신고해서 여차하면 문제가 생기면 조사도 받잖아요. 명태균은 조사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쩔 때는 여론조사도 안 하고 숫자를 조작해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명태균 씨가 같이 일하던 김혜경 씨를 통해서 이미 확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론조사라는 말만 이용을 한 거지 정치 공작이고 여론 조작, 흑색 선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중죄로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결탁을 통해서 이 사람은 명태균은 권력하고 가까워지고 권력하고 가까워진 만큼 자신의 여론조사 회사가 유명해져서 또 여러 군데 또 이 다음 여론조사를 위한 수익 창출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김건희가 줄 수 있는 보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정치 조작, 여론 조작, 흑색 선전일 뿐만 아니라 영업 활동이다. 그렇게 둘을 묶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이 폭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진법사와 명태균에게 고마운 사람이다. 김건희가 이렇게 말했어. 이건 당연히 그래야죠. 왜 어떻게? 아니 공범을 보호해야죠. 공범 중에 내가 주범이잖아요. 지금 김건희가 주범이고 건진이나 명태균은 종범, 주범이 아닌 그 밑에 있는 하범, 종범인 관계인데 만약에 이 종범이 아예 증인이라든지 뭐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으로 떨어질 수 있다면 이 사람들은 더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겠죠. 더 있는 그대로 다 까발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거죠. 네가 나를 까발리면 나도 같이 죽는다. 지금은 주범 대 종범이지만 우리가 하나면은 공동 정범이지 않냐. 그러니까 서로 살자라고 하는 신호죠. 서로 살자라는 신호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TF는요. 쌍방울 김성태 보석 석방에 김건희가 연루됐다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보석 석방을 위해서 김건희 인맥을 동원하여 판사 등을 상대로 로비를 펼쳤다는 보도와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르면 로비를 위해서 김건희 측근으로 알려진 무속인에게 20억 원이 건네진 흔적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제보문의 사본입니다. 대가는 무엇으로 하나? 20억 5만 원권으로 하라. 한남동 김건희 여사 통화해서 김윤희 여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김윤희 여사는 평창동에 사는 무속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이름이 나왔습니다. 평창동 무속인 김윤희.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김윤희 씨는 김건희 씨와 이제 매우 밀접하면서 간혹 이 김건희 씨가 이 경호처를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도 그거 뭐냐면 밤 11시에 어디론가 간다는 거예요. 가면 평창동을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라고 시작되는 법당 내지 신당도 있고요. 이제 그런 쪽인데 두 사람이 워낙 가까우니까 이 김윤희 씨를 통해서 김건희한테 로비를 하면 먹힌다라고 하는 것을 김성태가 알아낸 거죠. 매우 중요한 정보죠. 그러니까는 자신의 구속이 이제 보석 이제 받아놓은 상태에서 다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서도 안 되고 혹시 영장이 청구된다면 신모 부장판사가 그것을 받아들여 버려도 안 되잖아요. 근데 신모 부장판사한테 직접 접근하려고 그러니까 그동안 안 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모 부장판사한테 직접 통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아라 해서 찾은 거죠. 결국은 김건희인데 김건희가 신모 부장판사한테 하든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하든 네. 결국 김건희로 가는 통로가 뭐냐 해서 찾은 게 바로 이 김윤희죠. 아하. 그런데 이제 김윤희 씨한테 김성태가 직접 로비하기 전 단계로 조모 회장이라고 KH그룹의 조모 씨가 네. 김윤희한테 찾아가서 네. 무릎을 꿇고 제발 내 동생 살려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니까 김성태하고 김윤희하고 면담이 된 거예요. 아하. 면담의 조건으로 5만 원권 20억 원을 준비하라 돼 있는 건데 이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6장짜리의 제보문을 받았어요. 네. 그 6장짜리 제보문의 제3보 네. 세 번째 페이지에 들어있는 제보문에 들어있는 내용을 그대로 공개를 한 겁니다. 그 제보문은 그러면 익명으로 그 의원님께 제보가 된 거고 그다음에 전체 제보문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보에 네. 1부터 6까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가 조작에 관한 내용은 이제 2페이지짜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엄모 씨라고 김성태를 위해서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가지고 위증을 한 사람이 있어요. 위증한 사람이 내가 위증을 했고 그때 반응이 뭐였고 나는 이로써 뭐를 달성했고 뭐 이런 위증한 다음에 술집 가서 한 이야기 네. 그것도 들어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 김성태가 김윤희를 통해서 김건희를 움직이게 했다. 김건희를 움직이게 했더니 되더라. 라고 하는 제보문입니다. 결국엔 김성태 보석 석방에도 등장한 이름이 이제 김건희라고 할 그렇죠. 텐데. 네. 네. 거기에 김건희가 등장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 제보문 등 가지고 네. 이거를 좀 특검에서 수사해 주십시오. 네. 하고 지금 수사를 의뢰한 상태. 또 하나는 공수처에다가 이러이러한 연관성에 대해서 검찰과 이런 재판부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시오 하고 지금 공수처에도 이 수사 의뢰가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김건희 측근 무속인의 20억을 건네고 그다음에 김성태 석방에 개입했다. 이제 그런 의혹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김성태 석방 뒤에 뭐가 있느냐? 아하. 왜 김건희가 나섰느냐? 그거는 결국 이재명 죽이기죠. 이재명 김성태를 석방시켜주기 위해서 김건희가 왜 나서겠어요? 네? 근데 김성태가 석방이 되면 이화영 사건이니 뭐 이재명 뭐니 해가지고 방북이니 어떻게 해가지고 유리한 진술을 계속 끌어내가지고 김성태를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이재명을 확실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김성태의 석방과 이재명에 대한 법적 탄압은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서는 거죠. 돈 20억만 갖고 나섰겠습니까? 김성태 석방과 이재명 탄압은 같은 거죠. 김성태를 석방시켜주면 계속해서 이제 석방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계속 끌고 가게 그야말로 소의 콧뚜레를 뚫듯이 끌고 갈 수 있는 그걸 잡아낸 거죠. 그러니까는 김건희 쪽도 좋고 김성태는 석방돼서 좋고 서로 윈윈 전략으로 자기들은 그렇고 이재명 대표만 고통스러우면 되는 거다. 이재명 대표만 계속 재판을 끌고 가서 이 소위 법정 연금 상태 일주일에 3번을 재판받게 하고 구속시켜버릴 수도 있고 그 판으로 끌고 간 거죠. 거기에 김성태, 김건희, 김윤희가 얽혀 있고 혹시 신모 부장판사까지도 얽혀 있다면 이건 중대 사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죽이기 프로젝트에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 윤석열은 또 내란 12산 내란에서 이제 민주당이 여러 활동을 해왔는데 진보 진영이 마찬가지로 거리의 시민들도 주인공이 되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이 재판에도 지금 4주째 이제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윤석열은 자신이 잘못했고 이 범죄를 시인하고 이런 일이 다시 없게 하도록 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걸로는 안 된다. 그래 봐야 무기징역 아무리 적게 받아도 20년 뭐 거기다가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이제 뭐 사면을 금지시키는 법까지 막 만든다고 하니까 네. 이 사람은 나는 정치인이다. 정치적인 행동을 한 거다. 그래서 나는 무죄를 끝까지 고수하겠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에도 조사 안 받고 공수처 조사 기록도 안 남기고 네. 특검 수사도 안 남기고 마침내 네. 자신한테 그렇게 호의적인 직위원 재판부에도 안 나가겠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자신들이 어느 순간 네. 국민의힘에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정권을 잡으면 네. 그때 나를 사면해 줄 때 그렇게 주장하겠다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아니 그때 재판이 이상했다. 그 윤석열에 대한 뭐 신문 기록, 피의자 신문 조서도 없지 않냐. 그 공백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은 아무것도 진술하게 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공백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법정에 안 나가냐? 그동안 법정에 나가서 하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아서 직위원 법정에 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특검 검사까지 오고 하니까 네. 아요 직위원 재판부 가지고 나의 보호 장치가 이제 약화되고 무너지고 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다 드러내자. 네. 한 것이 바로 재판에 안 나가는 거예요. 아, 그런 이유로 지금 출석 안 하고 있군요.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뭐 건강 악화를 호소를 하고 있으면서도 뭐 서울구치소 입장이 강제로 인치는 좀 어렵다 이런 걸 밝혔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맞는 말인가요? 이 건강 악화설은 근거 없습니다. 이 윤석열이 건강이 안 좋다면은 서울구치소 안에 네. 환자들이 있어요. 환자들만 모아놓은 그 병동 그 감옥이 있습니다. 그걸 병사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병이 있으면 병사로 보내야죠. 네.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구치소의 의사도 건강 상태에서 뭐 조사 못 받을 만큼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뭐 혈압약 같은 거 정도 계속 복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은 특검이 이제 내란 특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상병 특검도 있고, 이 민중기의 그 김건희 특검까지 있잖아요. 한 번 나가면 새 특검 다 나가야 되고, 한 번 나가면 새 재판 다 나가야 되고. 그것을 안 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한 군데도 안 나가는 거다. 불출석하는 거다. 네, 불출석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스스로를 구치소 안에서 감금하는 감금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감금시키고 있어요. 나 여기서 못 나가겠다. 못 나가겠다. 네, 이거 불법입니다. 네? 아니 우리나라 재소자 범죄인 중에서 검찰에 불리는데 안 나간 사람 있어요? 없죠. 네? 일반 사람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인권 문제, 건강 문제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검찰과 이쪽에서 다 짜고 지금 이 정권 곳곳에 여전히 내란 세력, 윤석열 세력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윤 라인이 아직도 곳곳에 다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뭐 교정국장이라든지 법무부에 검찰국장을 교체를 해야 돼요. 맞네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시를 해도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구치소장한테. 법무장관이 직접 서울구치소장한테 전화하면 또 무슨 직권남용이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시간이 걸리고 그 틈을 노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건강상에도 문제가 없고 법률상 조사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범죄자입니다. 지금. 다 뭉개고 있는 거예요.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어디 갔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지지자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동정 여론을 만들고 정치범으로 자신이 탈각하는 거죠. 내란 중재범이 아니라 나는 정치범이다. 정치범이다. 그래서 이게 색깔을 바꿔 나가는 겁니다. 하나의 전략이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은 어제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서울구치소 자체 특혜 여부 조사에 좀 나섰다고 하잖아요.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 관련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내란 특검 대응 특위의 이제 간사인데 어제 저는 여기에는 김건희 특검 대응 TF 분들이 이제 의원님들이 가셨는데 결국은 이 구치소장이 끝까지 버티는 거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CCTV. 그러니까 인치하려고 했을 때 CCTV를 마치 그 윤석열이 엄청난 그 인권 탄압을 받은 것처럼 윤석열의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 내놔라.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보여라 할 때 거부를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구치소 문 앞에 가서 그러니까 윤석열 방 앞에 가서 나오세요 말로 안 하고 좀 있어 못 나가 좀 기다리게 하고 그런 거밖에 없어요. 만약에 물리력을 동원했다든지 이랬으면 왜 안 했겠어요. 특검 수사관에 의해서 구치소가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건 자신들의 유리한 선전 자료잖아요. 아하. 그게 없으니까 CCTV를 공개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법무부에서도 화가 나서 공개하라고 네. 하는데 지금 구치소장이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게 구치소장은 공개를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오히려 윤석열 측은 네. CCTV 공개해라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냥 정치 선동인 거예요. 변호사 쪽에서는 CCTV 공개해라 그러면은 자신들의 지지자를 향해서 마치 엄청난 어떤 그 물리력 동원에 의해서 뭐 요새 뭐 왼쪽 눈이 부은 사진도 막 돌아다니고 그래요. 윤석열이 뽀샵인지 그렇죠. AI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윤석열이가 부당하게 폭력을 당한 것처럼 아하. 계속해서 변호사들은 선전을 하고 있고 네. 구치소에서는 네. 오히려 특검 수사관들이 제대로 접근조차 못하게 한 그 영상이 네. 드러나면 이 네. 구치소장 모가지 잘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수 겸장으로 지금 이런 그 농단 그야말로 이 법적 농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신의 한수 유튜버가 네. 폭로를 했죠. 굉장히 네. 핫 이슈인데 윤석열이 지난 1월 공수처 체포를 막기 위해서 네. 자신의 지지자들을 방패로 썼다.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서너 가지의 방패가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경호처. 아하. 경호처 밖에 이제 101단 등 그 이제 그 한남동 관제 전체를 지키게 하는 또 군부대 수방사 부대가 있고 그 옆에 있었던 45명인가 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아예 한강진 그 길 전체를 이제 뒤덮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극우 유튜버들이 동원한 그 집단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그 한남동의 이 관제가 뚫리기 전에 정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방파제 역할을 했고 그 앞에 우리가 동원됐다. 아하.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네네네. 이 사람이 이제 와서 왜 이것을 공개를 할까? 네네. 혹시 비용 지불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역시 돈 문제가 그렇죠. 모든 불화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이 유튜버들도 다 살아야 되는데 네. 이제 없잖아요. 이 사건을 계속해서 의뢰해 줄 사람이 네. 전광훈도 끊겼고 다 끊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도 결국은 여론조사해서 나 서울 갔다 올게 하고 김건희 만나러 가잖아요. 똑같은 거죠. 돈줄이 끊겨서 이런 거다. 이제 받아야죠 이제. 네. 이제 청구서가 날아오고. 네, 잔금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일은 했는데 네. 못 받은 거죠. 네. 네. 그러면은 윤석열이 아니고 누구라도 내라. 난 돈 받아야겠다. 네. 꼭 윤석열이한테 안 받아도 되고 김건희가 아니어도 되니까 누구라도 나 돈을 줘라. 안 그러면 또 할 이야기가 있다. 그런 거죠. 네. 의사당 1번 출구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